네, 우리가 이번 학기 지금 4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4장은 익형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앞쪽에서 여러 가지로 살펴봤고, 이 앞쪽이 뭉툭하고 뒤쪽이 뾰족한 형태로 익형이 형성되고 그 모양에 따라서 특성들이, 즉 양력, 항력, 피칭 모멘트의 특성들이 달라짐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thin airfoil, 얇은 날개 이론, 얇은 익형 이론에 대해서, symmetric airfoil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점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고, incompressible, 압축성도 없고 점성도 없는 상태에서 이 이론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thin airfoil, 그래서 에어포일의 두께가 없다, 두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에어포일의 효과를 요 캠버를 가지고 이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실질적으로 이 양력이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이 캠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은 것은 이 CL이 2파이 알파다. 시메트릭 에어포일인 경우에, 즉 바든가 0도일 때 양력이 생기지 않는, 그리고 그 기울기가 2파이임을 이 thin airfoil 이론을 통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뭐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 우리가 익형을 요 캠버 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그 위에 볼텍스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볼텍스는 뭐 민 캠버 라인의 사실이지만 이 X축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해도 문제를 편하게 훨씬 쉽게 풀 수 있겠죠. Y, Z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분포했다고 치고, 대신 이 기하학적인 효과는 요 캠버 라인이 하나의 스트림 라인이 된다. 그러니까 유동은 캠버 라인 각 지점에 대해서 평행하게만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받음각 알파로 자유류가 들어올 때 이 캠버의 그 면의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이 기울기가 결국 각도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경계 조건을 no normal velocity, 즉 스트림 라인을 뚫고 지나는 유동은 없다, 이런 경계 조건을 이렇게 줌으로써 우리가 이론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을 고려할 때 이 자유류와 벽면, 이 캠버 라인을 뚫고 지나는 놈, 우린 요거를 그 기울기로 대체를 했죠. 그죠? 자, 요 면의 기울기, 이쪽에서 발생하는 Z 방향 속도 성분의 Z방향 면의 수직한 속도 성분을, 뭐 얇은 날개 이론이니까 요 축 위에 있다고 우리가 대체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볼텍스들이 합해져 가지고 이 지점에 만들어내는 수직 방향 속도 성분과의 합이 똑같다, 0이다. 그래서 캠버 라인, 즉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유동이 평행한 속도 성분만 있을 뿐 수직한 속도 성분은 없다, 이런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기하학적인 이런 관계를 통해서 식이, 또 thin airfoil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dz dx로 노멀 속도 성분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축 위에 있는 그림 4.19처럼 X축 위에 쭉 분포되어 있는 그 강도는 각각, 볼텍스의 강도는 각각 다르지만 무한계가 뿌려져 있다고 했을 때 이놈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X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 유도되는 속도를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자, 그걸 어떻게 찾냐면, 특정 지점은 X로 정해져 있고 컷C를 따라서 이 컷C 위에 볼텍스들이 쭉 유도되어 있으니까 이 특정한 컷C 위치에서 작은 요소 D컷C가 만들어내는 수직 방향 속도 성분은 볼텍스의 속도 성분하고 똑같죠. 그죠? 2파이 분의 감마, 2파이 R 분의 감마로 표현되고,
그 속도 성분을 모두 0부터 C까지 다 적분을 하게 되면 특정한 X 지점에 유도되는 속도 성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속도 성분과 수직 방향 속도 성분 두 개의 합이 똑같아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이런 식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형태가 캠버가 일정하게 이렇게 쭉 주어져 있는, 자, 그래서 요 지점이 각각의 지점에 다 결정되어 있죠. 그죠? 요 모든 관계와 요 감마의 분포가 어떤 주어져 있을 때 두 개가 매치되는 감마의 분포를 찾으면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찾느냐? 이건 이제 수학하시는 분들의 몫입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이걸 그 관계식들을 수학적인 관계식들이지만 우리는 최종적으로 공기역학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케이스로 시메트릭 에어폴, 이거 이어서 이제 캠버드 에어폴, 즉 시메트릭이 아닌 에어폴을 다룰 건데, 시메트릭이라고 하면 캠버 라인이 오직 x축 위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dz, dx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간단해지고, 자, 어떤 감마의 분포를 0부터 c까지 다 적분을 했는데 그놈이 v 인피니티 알파라는 상수값이 나오는 것을 지금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좌표 변환을 하는 것이죠. 그 시를 세타의 함수, 왜냐면 적분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1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사인 세타가 되니까 요 변화량은 d 세타의 함수로 바꿔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x는 특정한 지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타 제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 변환식을 여기다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세타 사인과 코사인 함수로 주어지는 관계식을 얻게 되고, 이걸 만족하는 감마는 2알파 v 인피니티 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런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감마가 이 감마는 구타 컨디션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충족하더라는 겁니다. 실질적 감마의 분포가 저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미 우리는 이 감마의 분포를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리프트는 우리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리프트는 구타 주코브스키 시어럼을 이용해서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감마로 될 수 있고 계산될 수 있고, 이 감마는 총, 즉 코드 위에 쭉 전체로 분포되어 있는 볼텍스의 요소들을 다 썸하면 그게 바로 서큘레이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마를 0부터 C까지 다 적분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면 0부터 파이까지 감마 사인 세타 d 세타가 되고, 근데 이 감마는 2파이 v 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 대입하면 이와 같이 되고, 사인 세타 없어지고 나면 이거 적분은 그냥 산수 문제죠. 그죠? 그래 해봤더니 파이 알파 c 인피니티가 됐고, 그러면 유닛 스팬, 우리 지금 2차원을 다루고 있으니까 단위 스팬 길이당 양력은 로 v 감마와 같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양력은 이와 같이 얻어진다. 자, 그러면 양력 계수는 리프트를 동합 곱하기 면적. 자, 이 2차원이니까 이건 S가 C가 되겠죠. 코드 길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무차원화를 딱 해봤더니 CL은 2파이 알파가 되더라. 그래서 리프트 슬로프는 2파이가 되더라. 이런 걸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 데이터랑 비교를 해봐도 이런 직선, 우리 2파이 알파 직선하고 실제 실험 데이터들이 레이놀즈 수와 다르게, 근데 항력 계수는 레이놀즈 수에 상당한 영향을 받지만 양력 계수는 레이놀즈 수랑 거의 무관하다. 그리고 이 CL 알파는 아주 작은, 마하수가 0.1, 0.2 정도 되는 유동이라면 실제로 이 기울기도 거의 바뀌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저속 비행, 예를 들어 뭐 10m/s로 나는 소형 항공기를 내가 설계를 한다. 그러면 그냥 양력은 CL은 2파이 알파다 이 식을 그냥 갖다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마하수가 0.6, 0.7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CL이 2학기 때 배우게 되겠지만 루트 1 마이너스 m 인피니티 제곱분의 2파이 알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마하수가 뭐 0.6 정도 된다. 그러면 루트 1 마이너스 0.36이니까 0.64 그래서 0.8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양력 기울기가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압축성이 발생한다든지 고속 뭐 초음속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양력 계수의 기울기도 마하수의 함수가 될 텐데 일단 우리는 이 인컴프레서 즉 매우 낮은 저속 유동인 경우에 2파이가 일정하다 이걸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이용해서 피칭 모멘트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피칭 모멘트는 자, 어떤 선이 있고 여기에 힘 F가 주어졌을 때 특정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모멘트는 이 거리가 X라고 하면 X 곱하기 F가 될 겁니다. 직선 위에 있다고 하면 수직 힘이 F라고 하면 직각이니까. 근데 우리가 정의를 자, 이쪽 방향, 즉 시계 방향을 즉 기수가 들리는 방향을 저, 양수로 피칭 모멘트는 정의를 했으니까 실제 여기에 발생한 모멘트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자, 이거 마찬가지로 자, 특정한 거리 크시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양력이 dl이라고 하면 크시 곱하기 dl이 자, 모멘트 특정 지점에서 발생되는 모멘트일 겁니다. 골 0부터 C까지 다 적분하고 마이너스가 딱 붙으면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한 피칭 모멘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DL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DL은 low infinity, V infinity, D circulation 작은 요소가 되겠죠. 이게 뭡니까? 그냥 D infinity, V infinity 감마죠. 그죠? 그래서 크시 곱하기 감마 D 크시 여기에 이제 D 크시 즉 감마는 단위 길이당 circulation이니까 이런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크시는 2분의 C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D 크시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감마는 그 앞에서 2 알파 V 인피니티 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간단히 대입을 해보면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고 0부터 C까지 적분할 수 있고 2분의 C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자 감마는 2 알파 V 인피니티 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리고 D 크시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C이고 사인 세타 D 세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인 세타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식을 풀어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니까 이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거 적분 할 수 있죠. 제곱에 대한 적분 그냥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동합 곱하기 C 제곱 2분의 파이 알파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피칭 모멘트 계수로 따져보면 피칭 모멘트 계수는 전체 피칭 모멘트를 동합, 면적, 그리고 코드 길이로 나눈 놈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없죠. 그죠? 그래야. 그리고 이건 우리 2차원이니까 면적은 코드 길이 곱하기 1입니다. 그러니까 Q 인피니티 C 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는 것은 이 위의 식을 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알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파가 있을 때
알파 0이면 당연히 대칭이니까 CM 피칭 모멘트 0일 겁니다. 그리고 이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 형태로, 즉 그러니까 받은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다. 기수가 올라가는 게 플러스라고 했는데 기수가 올라가는 놈이 플러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즉 기수를 내리는 방향으로 피칭 모멘트가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우린 이거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조그만 판때기, 얇은 판때기를 그 마우스 패드 같은 거 요거를 가지고 끝을 앞쪽 리딩 엣지를 딱 잡고 자, 물 안에서 내가 받은각 10도로 만든 후에 받은 각이 10도가 되도록 앞으로 당겨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은 받은 각이 0이 되는 위치로 복원이 되죠. 맞습니까? 받은 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술을 내리려고 하는 피칭 모멘트가 커지니까 이놈은 결과적으로 머리 기술을 낮춰가지고 받은 각이 0도가 되는 상태, 즉 피칭 모멘트가 0이 되는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칭 모멘트를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보면 이 익형은 모든 종류의 익형은 기술을 내리려는, 즉 안전한 피칭 모멘트가 기술을 낮추려고 하니까 이건 바람직한 거죠. 기수가 들렸을 때 기술을 낮추려고 하니까 안정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회전의 중심이, 자,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피칭 모멘트를 측정했다는 것은 회전의 중심이 리딩 엣지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회전의 중심이 리딩 엣지에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위치, 예를 들어 무게 중심 이런 곳이 회전의 중심이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 회전의 중심점을 우리가 바꿔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모멘트가 0이 되는 점이 센터 오브 프레셔가 될 테고, 우리가 받은 값과 무관하게 피칭 모멘트가 일정한 곳을 에어로다이나믹 센터라고 했습니다. 이걸 구해보자는 것이죠. 자, 어떤 관계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자, 양력은 2파이 알파로 우리가 앞에서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CL이 2파이 알파니까 요거를 그 CM 리딩 엣지에다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4분의 CL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CM 4분의 1 C점으로 피칭 모멘트의 중심점을 옮겨보는 것이죠. 옮겨보면 어떻게 됩니까? 리딩 엣지 모멘트가 마이너스 4분의 CL이고 4분의 1 C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C 곱하기 CL 뭐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되겠죠. 그죠? C는 이미 무차원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4분의 1 C점을 기준으로 내가 피칭 모멘트와 양력을 이렇게 위치를 옮겨봤습니다. 회전의 중심점을 옮겨봤더니 4분의 1 C점을 기준으로 피칭 모멘트가 0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피칭 모멘트가 0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압력의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압력의 중심은 4분의 C 지점입니다. 또 받은 것과 무관하게 피칭 모멘트가 일정한 곳이 에어로다이나믹 센터 공력 중심입니다. 0이네 일정하네. 자, 4분의 C점이 에어로다이나믹 센터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익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익형에 4분의 1 C 되는 지점으로 피칭 모멘트를 측정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X축 여기 알파고 CM 4분의 C 지점에서는 이놈이 0의 값을 가진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4분의 1 C점을 기준으로, 자, 시메트리 에어폴 같은 경우에 4분의 1 C점을 딱 기준으로 보면 받은 각이 얼마든지 간에 거기서 피칭 모멘트는 0이라는 얘기입니다. 회전의 중심이 4분의 C면 이놈의 이 익형 자체가
어떤 종류의 모멘트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피칭 모멘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얘를 자세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뭔가 조작을 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 자체만 존재한다면. 그래서 이 에어로다이나믹 센터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게 4분의 1 C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압력 중심과도 같은 곳이죠. 여기에 리프트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피칭 모멘트, 회전의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피칭 모멘트가 다른 것이고, 그 가급적이면 우리가 익형을 설계할 때 항공기를 어떤 항공기를 설계하고 익형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 꼬리 날개가 여기 있겠죠, 그죠? 그러면 회전의 중심이 보통 무게 중심입니다. CG. 무게 중심이 4분의 C 근처에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주면 발생되는 모멘트가 작으니까 자세를 제어해주기 위한 꼬리 날개가 별로 많이 작동을 하지 않아도 그걸 충분히 자세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게 중심과 이 날개 양력면에 양력이 발생하는 점의 중심을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 두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피칭 모멘트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이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이것도 실제 실험하고 굉장히 잘 들어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캠버가 있는 경우에, 이 경우는 더 이상 DZ, DX가 0이 아닌 거죠. 뭐 이 풀기가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 이 식에서 알파 마이너스 DZ, DX고, 요거는 더 이상 상수가 아니죠. X가 어디냐에 따라서 요 값이 계속 바뀌는 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전히 우리 좌표 변환을 해서 식을 표현하면 이런 형태가 되고, 이 식을 만족하는 감마가 이와 같이 퓨리의 코사인 시리즈로 표현될 수 있다 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그 책에 보면 참고 자료 무슨 책을 어디를 찾아보라고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유도를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과목은 숙제가 별로 없는데 다른 과목들 숙제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잘 고려해서 한번 방학 때는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인정을 해버리겠습니다. 자, 퓨리의 시리즈, 요거를 한번 보자면, 자, 이런 얘기죠. 퓨리의 시리즈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보면, 만약에 어떤 함수가 어떤 상수하고 는 1부터 무한계의 코사인 함수, 주기가 각기 다른 무한계의 코사인 함수, 그리고 그 함수 각각의 크기가 다른 함수의 합으로 우리 항상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퓨리의 시리즈 익스펜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학에서 B0와 Bn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미 배웠습니다. 까먹었겠지만. 그래서 이 B0는 첫 번째 항으로서 파이분의 1, 0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고 F 세타를 D 세타로 적분한 형태로 얻을 수 있고, Bn은 파이분의 2, 0부터 파이까지 F 세타를 코사인 N 세타 가지고 적분하는 것이, n이 각기 1, 2, 3, 4, 5, 6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적분으로 이 개수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함수든지 간에 컨티뉴어스 하다면 그 함수를 코사인 또는 사인으로 우리가 사인의 조합으로 개수가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알 수 있죠. 이 F 세타가
따라서 적분이 0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값이 다 무한계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계산을 통해서 이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게 퓨리의 시리즈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걸 이용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식을 만족하는 감마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해야 될 일은 이 A0하고 AN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 결과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거를 가만히 한번 보면 자, 이 감마를 원래 식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파이분의 1이 되고 자, 상수항과 상수가 아닌 항 두 개로 나눠지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2v 인피니티 a0가 나오고 0부터 c까지 코사인 세타 0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 d 세타 하나랑 2v 인피니티가 있고 n 적분은 적분 안에 포함되면 되니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있고 0부터 c까지 an 사인 n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있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의 d 세타 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형태가 되고 이놈이 v 인피니티 알파 마이너스 dz dx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이제 풀 수 있는 만큼 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적분은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찾아냈던 적분이죠. 그죠? 뭐가 나왔습니까? 그냥 파이가 나오는 놈이죠. 그죠? 양변의 V0를 싹 없애고 그 다음에 이 적분은 자 아마 퓨리의 시리즈 공부할 때 보면 사인 n 세트랑 사인 세타를 곱한 놈을 적분하면 0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저 식에서 0부터 파이까지 c가 아니고 0부터 세타로 바꿨으니까 파이죠. 그죠? 파이까지 요 사인 n 세타 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 이 연산을 수행을 해보면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n 세타 제로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잘 찾아보시면 어딘가에 유도된 게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식이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할 수 있고 우리 앞에 그 시메트릭 에어포일에서 했던 것과 같습니다. 요것도 이와 같이 식이 유도가 되니까 이 결과를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식을 얻게 되냐면 A0 마이너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그대로 남고 코사인 n 세타 제로 이 결과를 대입을 한 거죠. 코사인 세타 제로가 되고 이놈이 알파 마이너스 dx분의 dz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식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놈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함수입니다. 즉 형상이 결정되면 이것도 결정이 되는 놈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dz dx로의 식을 정리해 보면 이놈은 알파 마이너스 a0가 되고 더하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n 세타 제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의 식 처음에 우리가 퓨리의 시리즈하고 똑같은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이놈이 f 세타가 되는 것이고 이놈이 b0가 되는 것이고 이놈이 bn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A0는 B0 식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파이분의 1, 0부터 파이까지 함수 f 세타가 dz dx니까 여기 들어오고 이걸 그냥 세타 제로. 왜냐면 지금 우리가 적분하는 건 세타 제로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특정한 지점에 세타 제로로 세타나 세타 제로나 왜냐면 x 방향으로 쭉 있을 때 특정 x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 x를 세타 제로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사실 특정한 점에서 해주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그죠? 그 다음에 bn은 똑같은 형태죠. bn은 an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분의 2고 0부터 파이까지 dz dx가 되고 이놈은 코사인 n 세타가 이제 세타 제로가 되고 d 세타 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써놓은 이 두 식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결과와 같은 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뭐 나중에 다 까먹겠지만 이번 학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손으로 쭉 팔로우를 해보시기 바라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감마를 구하고 싶은데 이 감마에 주어져 있는 개수 A0, AN은 이와 같이 DZ, DX, 즉 기하학적인 형상, 익형의 캠버의 기울기, 각 지점의 기울기의 함수를 안다고 치면 그 놈을 그냥 세타 제로에 대한 적분을 쭉 해버리면 A0, AN을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지금 현재 어떤 숫자값 이런 것들은 구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감마를 할 수 있고 감마를 알면 리프트는 어떻게 구합니까? 감마를 그냥 쭉 적분하면 그죠? 다 더해버리면 적분해버리면 서큘레이션이 되고 그놈으로부터 로브의 서큘레이션이 리프트니까 구할 수 있고 앞에 우리 시메트리 에어포일에 대해서 좀 전에 리딩 엣지 기준으로 피칭 모멘트 구한 것처럼 또 똑같이 적분을 수행하면 피칭 모멘트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여기에서 구해보면 에어로다이나믹 코에피션트를 구해보면 이 서큘레이션은 감마를 다 적분한 놈입니다. 자, 이 적분을 한번 보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0부터 자 이제 파이로까지 적분을 하는데 이 감마는 2v 인피니티 a0 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더하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사인 n 세타 이 놈을 dc로 미분하니까 세타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c가 나오고 사인 세타 d 세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해봤듯이 두 개의 적분입니다. 근데 요 놈은 사인 세타를 다 나눠버리면 요 놈에 대한 적분은 우리가 그냥 그 시메트릭 에어포일에 대한 적분식하고 똑같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놈은 적분을 해보면 그냥 파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이 A0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식은 어떤 적분이 됩니까? 자, 두 번째 식을 나눠서 써보면 0부터 파이까지 2 나눠지고 CV 인피니티는 똑같이 나오고 이 적분을 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사인 n 세타가 나오고 여기에 사인 세타가 나오고 d 세타가 됩니다. 즉 여기서 이제 이 적분을 하면 되죠. n 값이 무한계 바뀌는데 사인 n 세타 사인 세타 적분하는 문제죠. 근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퓨리에 시리즈 할 때 어떤 0부터 파이까지 사인 n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그냥 사인 세타를 하지 말고 이걸 m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인 m 세타 d 세타를 적분하는데 이놈은 답이 분명합니다. 해보면
2분의 파이가 나오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n과 m이 같을 때고 0이 나올 때는 요 n이 m과 다를 때, 즉 서로 두 개가 다를 때는 이 두 개가 다를 때는 다른 값을 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n이 1일 때만 이 적분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그 n이 2부터 2, 3, 4, 5, 6 뭐 해서 무한대까지 전부 다 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분을 풀었으면 결국 2분의 파이 a1이 남는 거죠. 1번이. 그죠? 자, 그래서 서큘레이션이 a0와 a1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a0와 a1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캠버 에어포일의 기하학적인 함수 dz dx를 그냥 적분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값들은 형상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서큘레이션을 가지고 리프트를 구해보면 이와 같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CL은 자 A0 여기에 보시면 요 A0는 앞에서 우리가 유도를 해봤지만 자 V 인피니티 Q가 되고 2파이가 되고 A0는 그냥 요, 알파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 식에서 A0는 알파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죠? 알파 마이너스 파이분의 1 그래서 자 다시 써보면 파이 A0 더하기 2분의 파이 A1은 파이 곱하기 A0는 앞에서 알파 마이너스 파이분의 1 0부터 파이 dz dx d 세타 제로와 같이 됐고 더하기 여기 2분의 파이가 있고 여기에 A1은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파이가 있고 여기에 파이분의 적분이 2가 되고 dx dz 코사인 n 세타 제로 d 세타 제로 대 지금 a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n이 1이라는 얘기죠. 코사인 세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묶어서 써보면 파이 알파가 되고 파이 분의 1이 나오고 요식 요런 형태로 2 없어지니까 파이 뭐 밖으로 빼지고 하면 파이 분의 1이 남겠죠. 그래서 앞부분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식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이 dz dx는 그냥 받은 값 이런 거와 무관하게 형상이 주어지면 그냥 결정되는 값들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CL이 알파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결과적으로 이놈은 알파와 무관한 양이 되니까 기울기는 여전히 2파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캠버드 에어포일 같은 경우에는 2파이 알파 하고 어떤 종류의 형상이 딱 정해지면 이게 그냥 상수처럼 되겠죠. 그죠? 알파 빼기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기울기는 여전히 2파이 즉 캠버가 있든 없든 둘 다 기울기는 2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y 절편이 있는 것이죠. 요만큼이 즉 바든가 0일 때 양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CL은 2파이 알파 마이너스 어떤 상수라고 식을 정리해 보면 여기에 있는 건 알파와 같은 의미일 거고 자, 이 값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즉 CL이 0일 때 알파가 얼마냐를 나타내는 제로 리프트 앵글 오브 어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리프트 앵글 어택을 구하라 하면 이거 구하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양력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CL은 여전히 기울기는 2파이가 되더라. 캠버가 있든 없든 기울기는 2파이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양력에 관한 캠버 익형의 식입니다. 그리고 피칭 모멘트를 여기서 구했습니다. 피칭 모멘트는 앞에서도 어떻게 구했습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 0부터 코드 C까지
컷이, 즉 어떤 특정 위치에 어떤 리프트 폴스가 곱해지는 형태로 표현된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D 리프트는 로, V, 감마, 그리고 D 컷이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앞에와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컷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컷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컷시는 2분의 C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D 컷시는 2분의 C 사인 세타 D 세타가 되고 그죠? 그리고 이 감마는 A0부터 AN개까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적분을 쭉 하다 보면 어떤 게 되냐면 A0에는 코사인 N 세타가 있고 그죠? A0가 아닌 AN은 그죠? 요 A0에 관한 놈은 난캠버드 그러니까 시메트리 에어폴과 똑같은 놈이니까 앞에서 구한 것처럼 마이너스 4분의 CL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직접 제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어떤 항이 살아남는지만 요 지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코사인 n세타가 있고, 자, 컷C와 D컷C가 여기에 곱해져야 되니까, 그죠? 두 개를 컷C, 자,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0부터 C까지 컷C, 감마, D컷C 이런 형태로 표현되니까 컷C 곱하기 D컷C를 보면 4분의 C 제곱이 되고 사인 세타 그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형태로 식이 표현되게 될 겁니다. AM이 여기 AM 사인 코사인 n 세타가 아니고 여기 감마니까 사인 n 세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결국에는 이 놈하고 감마가 서로 곱해지게 될 텐데 이 놈은 이미 앞에서 구한 거와 똑같이 됐을 거고 자, 이 두 개의 곱에는 사인 세타라는 놈이 있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사인 2세타가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n하고 같은 값일 때만 값이 살아남게 되는데 자, 여기는 n이 1인 값이고 요거는 2인 값입니다. 그러니까 두 값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A1과 A2. 그죠? 그래서 그 개수들은 똑같을 거고 그래서 요거를 직접 계산을 해보면 4분의 파이 A1-A2 이런 형태로 식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놈은 앞에 우리 그 시메트리 에어포일의 값과 똑같고 4분의 파이 A1-A2가 있는데 A1도 결국은 퓨리의 코에피션트로 구해지는 거니까 형상만 결정되면 정해지는 놈이고 A2도 형상이 정해지면 결정되는 놈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CL은 다등각에 따라 바뀌는 놈이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4분의 C 지점에 대해서 CM을 구해보면 시메트릭 에어포일 같은 경우는 이놈이 바뀌면 0이 되죠. 그죠? 근데 이건 위치에 상관없이 이놈이 0이 돼버리니까 남는 건 4분의 파이 A1-A2가 남니다. 이 값은 형상이 결정되어 있으면 상수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4분의 C 지점이 에어로다이나믹 센터가 된다. 자, 4분의 C 지점이 이론적인 에어로다이나믹 센터의 공력 중심의 위치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시메트릭 에어포일 같은 경우에는 압력의 중심하고도 4분의 C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칭 모멘트가 0이 되는 점 XCP를 구해보면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한 모멘트를 양력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 식은 4분의 C로 뽑아내고 1 더하기 CL분의 파이 A1-A2 이런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A1과 A2가 0인 시메트리 에어폴 같은 경우에는 압력 중심도 4분의 C일 텐데 캠버가 있을 경우에는 또 압력 중심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통상적으로 이 값은 음수의 값을 가집니다. 음수의 값을 가지니까 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1 마이너스 어떤 값이니까 4분의 C보다 조금 앞쪽에 위치하게 된다는 얘기죠. 캠버가 있을 경우에. 그죠? 자, 위치 그거는 뭐 받은 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다 달라질 거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압력의 중심은 더 이상 4분의 C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압력의 중심은 형상에 따라서 다 뭐 4분의 C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조금씩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받은 각에 따라서도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CL이 CL 알파로 CL은 2파이 알파로 결정되니까 받은 거에 따라서 압력 중심의 위치는 계속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력 중심의 위치는 4분의 C로 딱 고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이런 걸 말해주고 실제로도 해보면 거의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관계식들을 우리가 쭉 얻었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해야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낙하 23012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자 알파 L은 제로 영향력 받은 값은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1.09 근데 실험 결과들을 보면 마이너스 1.1이 나옵니다. 요 그래프와 똑같습니다. 이 그래프. 이 그래프가 실험한 결과고 그거를 지금 비교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운 이론을 가지고 받은 각 4도에서 양력 계수 즉 C 2파이 알파 이거 계산한 거죠. 그죠? 해봤더니 0.56 실험은 0.55 그리고 4분의 C점을 기준으로 피칭 모멘트 계산해 보면 실험은 마이너스 0.101 계산은 마이너스 0.0127 자 피칭 모멘트는 조금 차이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실험 데이터도 사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리딩 엣지 부분하고 여기서 압력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놈이 피칭 모멘트는 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요걸 정확하게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복잡한 수학을 동원해 가지고 계산을 쭉 했는데 이 관계식들이 굉장히 잘 맞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제에 보시면 예제 4.6을 보시면 직접 이제 요 관계식들을 우리가 쭉 계산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직접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낙하 23012 에어포일에 대해서 민 캠버 라인 우리 강의 자료 제가 나눠드린 강의 자료에도 보면 이 낙하 에어포일들을 쭉 함수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하고 똑같습니다. 해봤더니 자 Z값 Z 오버 C 즉 요 축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고 Z입니다. 여기서 요 캠버가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요 높이가 Z겠죠, 그죠? 자, Z 오버 C 코드 길이로 나눴으니까 이 값은 0부터 1 사이의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X 오버 C에 관한 3차 함수가 되고 Z 오버 그리고 요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0.2까지 하고 그 나머지 구간 함수가 이래 나눠져 있는 거죠. 어쨌든 함수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로 리프트 앵글 오버 어택 받은 좀 전에 구했던 문제입니다. 그죠? 받은 각 4도일 때 양력 계수 그리고 4분의 C점에서 모먼트 코에피션트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압력의 중심 알파가 4도일 때 압력 중심의 위치 이런 것들을 쭉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Z가 X의 함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개수들을 적분하기 위해서는 dz, dx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고요. 미분하면 됩니다. 그죠? 이 식 그냥 미분하면 이와 같이 식이 주어집니다. 근데 구간이 두 개가 나눠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정의에 따라서 크C는 2분의 C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된다고 했어요. 이 크C랑 사실 x는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x는 2분의 C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이 식을 x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봅니다. 대입을 해보면 결국엔 코사인의 함수로 쭉 식이 나타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그 x의 제곱에 관한 식이 되니까 1-2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건 그냥 x니까 1 코사인 세타. 식이 이래 나오고 얘들을 쭉 정리해보면 이와 같이 1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0부터 세타가 0.9335 이게 요 위치입니다. 그죠? 0.9335까지는 이와 같은 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요 0.2보다 큰 구간에서는 그냥 x에 관한 식이고 미분하면 상수가 나오니까 이놈은 여전히 세타와 무관한 상수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얻은 자 앞에 식을 보면 요 식입니다. 그죠? CL은 요 식에서 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 L은 제로니까 이 식이 요 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 알파 L은 제로 영향력 받은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1 0부터 파이 dz dx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d세타니까 자 dz dx를 구간 두 개로 나누어서 적분을 해야 되겠죠. 0부터 0.9335 그리고 0.9335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적분을 두 개를 나눠 가지고 대입을 해 가지고 또 산수를 열심히 하면 코사인 3승까지 나오겠네요. 그죠? 코사인 제곱이 있고 여기는 코사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식이 요렇게 되었습니다. 매우 지저분한 계산이죠. 근데 코사인 제곱 세타도 적분할 수 있고 코사인 세제곱 세타도 적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산수를 하면 되겠죠. 열심히 산수를 하면 뭐 이런 식의 관계식들이 있으니까 알파 L은 제로는 요 식을 쭉 대입해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뭐 노가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09가 나오더라는 것이고 자 이 알파 L0가 얻어졌으니까 CL은 2파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 L은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2파이 알파 플러스 1.09는 디그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디그리로 그냥 표현을 했는데 실제 라디안으로 보면 마이너스 0.0191입니다. 우리가 알파는 보통 라디안으로 이 2파이 알파라고 했을 때는 디그리가 아니고 라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플러스 0.019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받은 각 4도를 라디안으로 바꿔보면 0.0698이니까 대입해보면 받은 각 4도일 때 양력이 0.56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M 앞에서 유도한 관계식에서 CM 4분의 C CM 4분의 C는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앞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 문제 자체가 여기 보면 쿼터 코드에 대해서 모멘트 코에피션트를 구해라고 했으니까 4분의 파이 A1 마이너스 A2입니다. 그죠? 4분의 파이 A1 마이너스 A2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A0와 달리 A1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a는 파이분의 2 0부터 파이까지 dx dz를 코사인 n 세타 d 세타 이런 형태로 적분하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x에 대해서 얻어지는 거니까, 그죠? 세타 제로로 쓰든 세타로 쓰든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자, a1은 뭡니까? a1은 파이분의 2고 0부터 파이까지 dz dx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미 이 기울기는 세타의 함수로 우리가 식이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결국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이 곱해지고 여기 상수에다 또 코사인 곱해진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부터 다 산수입니다. 그죠? 그죠? 산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A1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또 A2는 코사인 2세타가 곱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원래 식에다가 코사인 2세타가 곱해지는데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2분의 1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인가요? 하여튼 그런 식이 되죠. 그죠? 저는 인가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열심히 산수를 또 쭉 하면 자상하게 노트 해가지고 코사인 4승은 이래 된다 이렇게 해놨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아무리 복잡해도 어쨌든 산수입니다. 그죠? 미적분학입니다. 그래서 A2는 최종적 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CM 쿼터 코드에 대한 비층 모멘트는 4분의 파이 A2 마이너스 A1으로 잠깐만 식을 내가 잘못 썼나?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네. 그죠? 마이너스가 빠졌군요.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와 같이 되고 4분의 1은 마이너스 0.0127이 나오더라. 그리고 센터 오브 프레셔는 또 앞에서 우리가 유도했던 이 관계에 따라서 A1, A2를 알면 끝나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약 0.273 정도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기하학적인 형상이 결정되고 나면 그로부터 우리가 이런 값들을 내가 익형에 대해서 성질을 결정하는 이런 값들을 쭉 계산할 수 있고 실험값과 굉장히 잘 맞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만약 어떤 기하학적인 형상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요걸 가지고 매틀랩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매틀랩에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런 우리 앞에서 구한 이런 거 코사인 세타 디세타 이런 것들을 적분을 다 해주죠. 그죠? 이 함수가 대입이 되고 나면 이 적분을 직접 해주니까 굳이 이렇게 풀어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임의의 어떤 형상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알파 L은 제로 CL 특정한 알파에 대한 CL 값 CM 4분의 C 이런 것들을 쭉 그냥 요 관계식들을 대입해 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드는 게 프로젝트 이후에 다음 시간에 주어질 프로젝트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꼭 함수가 아니더라도 만약 우리 KU112F 요 형상이 주어져 있죠. 각각의 점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들 좌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각 지점에서 DZ, DX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각 지점의 기울기를 알면 얘들도 이 적분도 좀 이산화되어 있는 점들에 대해서 적분을 할 수 있죠. 그죠? 수치 해석에서 배운 적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값들을 우리가
캠버가 어떻게 주어졌을 때 이 값들을 어떻게 찾는지 하는 일반화된 코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공기역학 설계하고 이런 거 할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항공기 처음에 내가 날개를 설계했을 때 과연 피칭 모멘트가 0이 된 상태로 항공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순항을 한다는 것은 항공기 전체의 피칭 모멘트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이 어떤 익형 또는 날개가 만들어내는 모멘트가 즉 쿼터 코드 기준으로 모멘트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거를 요 간단한 여러분들이 이번에 만들어두는 이 코드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유추한 게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이런 간단한 도구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 설계 단계에서 여러 가지가 딱 결정되고 난 상태에서 이제 그 뭐 항공기 주변에 CFD 해석 이런 걸 해가지고 실제로 피칭 모멘트가 전체적으로 점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이제 하는 예측하는 단계로 넘어가지게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 전 단계에서 이 결과들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책에 있는 예제의 문제들을 한번 잘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 에어로다이나믹 센터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 에어로다이나믹 센터는 스테빌리티라든지 비행 조종 성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한다든지 예측을 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상수값, 피칭 모멘트를 어떤 상수값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른 점, 예를 들어 리딩 엣지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받은 각이 바뀔 때마다 그 피칭 모멘트 값이 다 바뀌니까 뭔가 뭐 예를 들어 꼬리 날개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뭐 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예측할 때 조금 손해가 생기는 거죠. 조금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통상적으로 실제 설계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날개가 만들어내는 모멘트는 보통 에어로다이나믹 센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thin airfoil 이론에서 봤듯이 이 그 4분의 C 위치가 결국에는 에어로다이나믹 센터가 된다. 캠버가 있든 없든. 그죠? 그리고 그 크기는 캠버 모양에 따라서 그 크기는 달라지지만 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파일 때 CM 4분의 C 지점을 기준으로 형상에 따라서 이 일정한 값 알파에 따라 바뀌지 않으니까 일정하겠죠. 그죠?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고 캠버가 많을수록 요 차이가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캠버 크기 이 값은 캠버 모양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게 일정하다. 그러니까 에어로다이나믹 센터의 위치는 항상 똑같이 4분의 C다.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점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상황이 고려가 되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0.25 C 위치에 쿼터 위치에서 커봤자 0.26, 0.27 뭐 이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 실제 익형의 요 에어로다이나믹 센터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과정들을 조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에어로다이나믹 센터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실제 위치가 어딘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이론적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위치가 어딘지를 찾아낼 때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4분의 C 지점이 여기에 있고 에어로다이나믹 센터가 요 XAC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에어로다이나믹 센터 점을 기준으로 한 모멘트는 이 양력이 만들어내는 거 곱하기 요 길이의 차이. 자, 이쪽이 파지티브입니다. 그죠? 그걸 생각해 보면 XAC 빼기 쿼터 마이너스 0.25 곱하기 양력 계수에다가 4분의 C 지점의 피칭 모멘트로 결정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정의에 따라서 이놈을 알파로 미분을 해 보겠습니다. 양쪽을. 그럼 이놈이 되고 CL D 알파가 되고 4분의 C 점을 기준으로 D 알파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에어로다이나믹 센터라는 것은 받은가에 따라서 피칭 모멘트가 바뀌지 않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요 값은 0이 돼야 되겠죠. 이 값이 0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DCL D 알파를 A0라고 두면 이 식으로 두고 이걸 M0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A0 XAC 마이너스 0.25 더하기 M0 이런 형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에어로다이나믹 센터의 위치는 피칭 모멘트의 기울기랑 양력 계수의 기울기를 나눠준 값만큼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요 위치에 있는데 약간 보통 실험을 하면 4분의 C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피칭 모멘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했더니 기울기가 약간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4분의 C 지점이 실제 에어로다이나믹 센터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놈은 이렇게 되고 양력 계수를 계산했더니 이렇게 기울기가 A0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나오고 이 기울기가 뭐 M0의 기울기를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뭐 요거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죠. M0는 그죠? 자, 그래서 4분의 C 지점을 우리가 처음부터 에어로다이나믹 센터 위치를 모르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험이나 계산은 4분의 C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피칭 모멘트를 쭉 계산한 후에 양력 계수의 기울기와 이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에어로다이나믹 센터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들. 그렇게 해봤자 대충 뭐 10%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4분의 C 쿼터 코드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어떤 계산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앞에 실험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실험을 이렇게 쭉 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양력 계수 슬롭을 뭐 이 값들 가지고 찾을 수 있겠죠. A0를. 그죠? 그리고 이놈 같은 경우에는 4분의 C, 여기 보면 4분의 C 지점입니다. 4분의 C 지점을 기준으로 봤더니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진다란 얘기입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쭉 측정을 해봤더니 M0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근데 M0는 앞에서도 봤지만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죠? M0는 굉장히 작은 값이고 음의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A0는 양수니까 XAC는 약 뭐 해보면 0.25 뭐 4, 뭐 25, 뭐 이런 식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약간 뒤쪽에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를 보고 저 기울기를 이용해서 에어로다이나믹 센터의 위치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 4장에서 지금 오늘 배운 얘기를 정리해보면 양력 계수, 피칭 모멘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네어포일 시어리를 가지고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요하게도 에어로다이나믹 센터는 이론적으로 보면 항상 쿼터 코드 지점이 되더라. 캠버가 있든 없든. 그죠?
그리고 기하학적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양력 계수, 모멘트 계수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는 관계식들을 우리가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숙제는 요 네 문제입니다. 그리고 책의 예제 문제, 이그젬플 예제 문제 여러분들 직접 손으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